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예, 저는 뭐 지난주에 네. 군산 여행을 좀 아, 다녀왔습니다. 군산?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던데. 예, 또 어디 가까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다녀오셨나요? 근데 이제 군산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네. 저는 그 교복 자유라 세대라서 교복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평생 동안. 네. 예. 근데 이제 가니까 또 교복 체험 이런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난생 처음 그 여고생들이 그 과거 여고생들이 입었던 그 교복을 입고 또 사진도 좀 찍고요. 아주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멋진 추억 이렇게 만들고 예,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상 처음 촬영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은 시도해보자 해서 했던 걸 바로 내보냈어요. 이거 우리 장비 다 갖추고 하려면 이제 이거 못한다. 그래서 일단 내보내고 나면 예, 그 다음 주에 또 찍을 거다 해서 이제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야 그래도 되겠... 다음을 위해서 한번 예. 봐야지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예. 막상 보니까 예. 굉장히 어색하고 예. 떨리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잘한 점도 조금은 있었지만 또 그러면서 보완할 점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다음 촬영 때는 좀 더 프로답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기대가 프로다움을 좀 기대해도 되나요? 부담은 주지 마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1번 원칙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도전이라는 게 바로 실천하는 것, 그렇죠. 실행에 옮겨보자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살펴본 원칙들을 우리의 생활로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30가지 원칙이 있고 또 우리 행복론에도 좋은 원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복론에도 역시 30가지의 원칙. 예. 그래서 카네기에서 총 60가지의 원칙을 그렇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원칙들부터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행복론까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1번 원칙. 바로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 우리는 원칙입니다. 쉽게 뭐 비비불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꿀을 얻기 원한다면 볼통을 걷어차지 말아라. 볼통을 걷어차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30가지 원칙 중에서 이제 1번 원칙인데 이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이게 왜 1번에 나왔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일 카네기 선생님께서 제목, 목차 바로 밑에다 이 원칙을 써놓은 것은 그만큼 이건 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유일하게 금기어를 썼습니다. 하지 말라. 거의 부정형을 쓰지 않는데 부정형을 써가면서까지 강조를 했던 원칙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원칙 설명할 때마다 우리 김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말이 내 입술의 30초가 상대의 가슴에서는 30년을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심코 나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또 뭐 비둘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비난, 비판, 불평은 집비둘기와 같다. 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집비둘기가 집을 떠나서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비난, 비판, 불평이라는 게 내 입을 벗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게 나에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집비둘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 비판,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비난, 비판, 불평을 했을 때 그 수혜는 내가 입게 된다. 그런 의미네요. 책에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비난, 비판, 불평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살인범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요. 맞아요.
살인자도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지는 않더라.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시인하지 않더라.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비난, 비판, 불평이라는 것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또 그의 중요감을 손상을 주고 또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통해서 또 비판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변화가 되기보다는 좀 원한을 사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해무익하다. 그렇죠. 비난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비난받는 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또 미국 대통령들 사례도 좀 나와요. 1번 원칙에 보면.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링컨을 존경했던가 봐요. 전 대통령을. 그래서 재임 시절에 그 링컨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ço상화를 쳐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링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링컨을 존경했다는 말인데요. 사실 보면 우리 책에 보면 그 인격적으로 좀 완벽에 가까웠다고들 하는 링컨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또 비비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곤혹을 치렀죠. 그것 때문에 결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그 상황에서 큰 어떤 교훈,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비난, 비판, 불평은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할 상황이 다가온다면 링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원래 우리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심리학 쪽으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또 우리 미움받을 용기로 잘 알려진 아들러의 심리학 그쪽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책에는 동양 철학도 공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공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자기 집 뒷문 앞이 지저분한데 옆집 지붕이의 눈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당신은 그런 비난할 자격이 되느냐. 당신은 완벽한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책에는 또 그렇게 적혀져 있군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고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또 그러네요.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지적하지 말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지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또 와닿는 내용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 비결. 본인이 말한 성공 비결이죠. 본인의 성공 비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또 와닿습니다. 키포인트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총 4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부
또 2부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해주신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비슷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 자신의 감정 관리를 잘 해야만이 또 2단계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번 원칙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한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이게 1번 원칙으로 자신의 마인드를 늘 긍정으로 좀 유지하자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스스로 이렇게 또 한번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비난, 비판, 불평을 했을 때 상대를 좀 다치게 하기보다는 상대도 다치게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또 부정적이다 보니까 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번 원칙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또 이렇게 들려주시죠. 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꼭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원칙 쭉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번 실천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 카네기와 함께하면서 좀 대외적으로는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비비블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좀 컨트롤도 하고 제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가까운 사이, 저희 남편이라든지 친정 엄마한테는 워낙 편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지적도 하고 좀 불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결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자 이걸 좀 공약을 하고 싶고요. 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뭐 비비브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입에서만 안 나갔을 뿐이지 제 마음 속에서는 좀 저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마저도 내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실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김 쌤께서는 또 어떻게 계획해 보셨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의 사진을 놓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카네기 선생님의 사진을 놓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카네기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 아버지 반성문 글 보셨죠? 봤습니다. 그 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셋째 딸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간혹 저에게 아빠 저와 함께 놀아요, 산책 가요, 운동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아빠 피곤해 해야 될 일이 많아 다음에 아빠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는 야 잠들기 전에 양치질 해야지 학교 다녀오면 숙제 해야지 또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약간의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라든가 잔소리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 템포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다른 어떤 표현이라든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제 망각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린애에 불과하다. 이 내 글을 눈높이가 이렇게 아니라 떠올리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적용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분명히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2번 원칙이죠? 네. 예, 자, 2번 원칙과 함께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할까요? 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